안녕하세요. 종로주행 진해찬입니다. 지난주에 올린 진해찬 인트로 잘 보셨나요? 처음이라 부족한 점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점차 나아지는 종로주행 진해찬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책을 하나 썼는데요. 제목이 마취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종로주행의 이성은입니다. 오늘 진 의원님께서 쓰신 이 마취 책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진 의원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20년간 프랑스 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공유하고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들을 적고 싶었습니다. 제목이 마취. 네, 제목이 되게 또 새로운데요. 이 책 제목이 마취인 이유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자서전 성격이 크고요. 수필 형식으로 썼습니다. 제목의 의미는 한국 사회가 너무 삭막하고 인위적인 공간에서 사람들이 살다 보니 그 원래 본래 전통적인 한국인의 성품인 그런 어떤 유대적인 감정을 공유하는 그런 성품을 억누르고 감추는 또는 그런 감정이 무감각해진 상황을 표현한 것이에요. 그리고 주된 주장은 이제 정형화된 사회, 공간을 자각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아파트들이 많으니까 아파트가 이제 닭장처럼 이렇게 뭐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제가 건축가로서 볼 때는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공간에서 살다 보면은 이웃하고도 교류가 없고, 그렇죠. 물론 익명성을 좋아해서 도시에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냥 동떨어져 있는 자기만의 그런 공간에 있고 또 그 교류가 전혀 없는 것을 유도하는 그런 공간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는 정형화된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수직적인 구조 속에서 사회 구조 속에서 그런 정형화된 공간이 너무나 잘 맞는 주거 형태이다. 사회와 너무 잘 맞는 그런 형태이지만 이것은 이제 사람의 감정을 자꾸 마취라는 것은 이제 그 마취를 받았을 때 그 감각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이제 마취라고 지은 것이고 그런 정형화된 공간과 사회 또 자기 자신이 그렇게 정형화된 공간에서 살면 사람도 그렇게 무감각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한국 지금 프랑스 주거 형태가 어떻게 다른지 한국이랑 잠깐 언급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일단 도시에서 밀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 사이사이에 있는 녹지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 고층 아파트를 저층으로 낮췄을 때 그 똑같은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아파트를 저층 주거 형태로 변환을 하고 그러니까 아파트 형태가 아닌 거죠, 더 이상. 여러 공용 공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녹지 공간은 또 테라스 형식으로 또 바뀔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런 저층 주거 공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접목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이런 주거 형식을. 예. 궁금하네요. 공동체 의식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책에서 보면은 뭐 포마지라든가 두레라든가 우리 공동체 의식이 있지만 지금 현 사회랑 이거를 접목시킬 수가 있을지 어떻게 접목시키고 싶으신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이 달랑 하나 뛰어넘었네요. 이제 사실 이제 프랑스 주거 형태를 여쭤보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에서 아파트 하면 뭐 대부분 다 임대주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지인이라기보다 이민자들에게 주로 공급되고 약간 사회 저소득층한테 공급되는, 그리고 대부분의 임대주택 말고도 뭐 파리 시내에 있는 뭐 건물들이 다 오래된 거지만 네. 그런 것들이 다 5층에서 아주 높아도 뭐 7층 넘어가지 않거든요. 주로 5층 이하의 주거 형태이고 그런 오래된 건물을 새로 고쳐서 쓰는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건축가들이 생각하는 미래의 그 주거 형태는 네. 공용 공간이 많은 그런 주거 형태, 쉐어하우스 같은 건데 뭐 그걸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네. 요즘은 이제 아파트에 뭐 여러 가지 레저 시설이 같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연대 사회로 가는, 그러니까 이 바로 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그러니까 사회에서 사회 보장 제도 자체가 이제 나만 챙기는 개인주의 사회에서 이 연대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그런 것인데, 예를 들어서 기본 최저 소득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용어를 저희가 정리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 소득이 아니라 기본 최저 소득. 이것은 이제 같은 나라에 사는 사회 구성원들한테 안전하게 안전 장치를 마련해 주자는 그런 사회 구성원들 간의 공감 의식이 없으면 불가능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또 부유하지만 또 얼마든지 이 상황이 내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그런 성숙한 사회 의식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인데, 이것을 이제 지금 현재 극한 한국의 경쟁 사회에서 이제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내가 이기면 끝이고 나만 잘 벌고 잘 살면 된다라는 이런 우리나라를 여태까지 지배해온 서양식 사고 방식은 이제 지양을 하고, 공동체를 중시하고 서로 돕고 어루만져 주던 그런 잃어버린 전통 한국 사회의 연대 사회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또 이것이 미래 산업에서도 그 연대 사회 협력 구조가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쉐어하우스가 지금 현대적인 공동체 주거 형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잠깐 들었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점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좀 중요시 하잖아요. 예. 그거를 현대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좀 접목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쉐어하우스는 개인적인 것도 보장이 되면서 공동체 생활도 같이 할 수 있는 주거 형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맞나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 충분히 자기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면서 자기가 원치 않은 공간을 남들과 쉐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용 공간을 얼마나 더 그냥 혼자 사는 것보다 더 낮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했을 때, 공동체하고 그것을 공유했을 때 내 삶이 더 좋아진다라는 그렇죠. 것을 건축가가 고민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서로 이제 그 건축주와 건축가와 이제 실사용자들이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 나가는 거버넌스가 필요한 것이죠. 또 굉장히 쉐어하우스를 이용하는 분들의 그 의식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 책에서 하고 싶으신 거를 다루셨는데 어떻게 실현을 하고 싶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극한 경제 사회를, 경쟁 사회를 변화시켜야 하는데요. 우리 사회가 극한 경쟁 사회로 들어가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 첫 관문이 입시 제도 아닌가요? 예, 이것에 대한 압력을 줄여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너무 뭐 1점 차이로 뭐 스카이는 가고 못 가고 이 학교가 바로 떨어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대학 분류를 크게 두세 개로 나눠 가지고 이제 그 평준화를 지향할 수 있게 이제 추첨제로 하는 거죠. 추첨제요? 예. 그러니까 만 18세에
이 젊은 우리나라 그 학생들이 네. 세상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고 또 그 수능 하나로 그 저기 학생들을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바로 사회의 등급을 매겨버리는 이런 그런 지금 입시 제도잖아요. 근데 또 그 입시를 할 때까지 그 아기 때부터 그 18세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네. 학생 스스로 받는 고통과 또 학부모가 부담하는 그 스트레스와 재정적인 부담. 네. 이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교육 문제와 저출산 문제 또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그 지극히 경쟁 사회의 기본이 되는 원인이 되는 이 입시 제도의 압력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예. 그거를 이제 실현을 하시고 싶다. 예, 그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금 제도. 그러니까 소득세는 사실 더 줄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주거 외 자산 그리고 금융소득, 금융자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실상적으로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현저히 적거든요. 사람이 일을 해서 소득을 얻는 그런 그러니까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진짜 그 원동력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또 누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그 세금을 부과하는 그렇게 해서 누진세 제도를 적극 도입했을 때 그러니까 이 입시 제도를 추첨식으로 바꾸는 거하고 누진세 제도를 적극을 도입했을 때 이 두 가지만으로도 이 사교육 문제 또 저출산 문제 또 부동산 가격 문제 이런 것들이 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긴다. 그리고 이런 경쟁 사회가 연대 사회로 바뀌어지면은 이 사회 분위기가 더 활기차지고 그 분위기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에 대한 이런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국민들에 대한 설득이 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제인 것이죠. 네. 다음 지금 보시면 책 디자인이 되게 독특해요. 약간 저 이런 디자인을 족보에서밖에 못 봤는데 저희 집 족보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리고 이게 세로 읽기를 족보가 어디 있으세요? 고성이요. 고성이신데. 고성? 예, 고성이요. 경기도 경남? 예. 경남. 여기 보면은 저기 한글 전용 빼고는 80년대 빼고는 세로 읽기를 저 지금 처음 보거든요. 50년 만에 세로 읽기를 읽는데 왜 이렇게 쓰셨습니까? 제가 전통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예. 또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전통을 그동안에 등한시해왔다. 예.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일깨워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통사회의 연대 의식 그런 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읽는 것 자체로서 그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이 책 표지에도 그거를 담고 싶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고귀한 것들을 다시금 되새겨 보자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 챕터별 이게 제가 보시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챕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조금 그래도 이 포인트 챕터는 더 중요하게 읽었으면 좋겠다. 신경 썼던 챕터는 어떤 건지. 그 제목 그대로 마치 아네스테지아라는 거 중에 이제 에스테지아라는 거는 이제 감각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AN이 붙으면 이제 부정적이가 돼가지고 이제 감각이 사라지는 그런. 그래서 마치라는 영어 단어가 아네스테지아인데 이제 그 챕터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인이 그 어떤 감정이 점점 그 무감각해지는 그런 상태를 좀 자각하자 그런 챕터죠. 네. 여기 보시면 되게
얘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게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여기 보면은 어디 갔지? 제일 앞에 말씀하신 거죠. 예, 여기 어머니께 그리고 국민들께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이게 되게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와 국민은 어떤 의미이신지 진우님한테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교육열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셨고, 네. 네, 또 아이들을 위해서 중학교 때 이제 프랑스로 데려가서 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거든요. 네. 이제 돌아갈 상황이 됐는데도 그것을 이제 홀로 이제 일을 어떻게든 찾으셔가지고 생계를 꾸려 나가셨고 이제 저와 제 동생을 기르셨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젊은 세월을 모두 이제 자식을 위해서 바쳤기 때문에 그 존경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은 저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을 생각하면 항상 그 안타까운 마음 또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그런 의미로 썼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예. 지금 이게 보니까 2019년도 책이더라고요. 네. 지금이었으면 지금 와서 보면은 아쉬운 점 있으신가요? 네, 그때는 조금 더 좀 겸손한 마음으로 썼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이었으면 좀 이때 부분이랑 좀 다르게 생각한 게 있다라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똑같다, 조금 더 좀 더 점잖고 겸손하게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자서전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네. 겸손하게 쓰셨으면 또 어느 부분 겸손하게 쓰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독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이 책을 읽고 계시는 독자분들한테. 예, 그 사실 책이 발간되고 나서 뭐 큰 기대도 안 했었고 사실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많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출판사에서 연락이 안 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 방송 나가면 많이 또 구독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피드백 주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꽤 많이 사셨구나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못 보신 분들도 사실 이 책을 제가 갖고 있는 책은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책을 쓰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것 같아요. 쏟아부셨다는 얘기신 거죠? 네. 완전히 쏟아부어서 정말 진이 빠질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엑기스를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읽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독을 해도 3시간 안에 다 읽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독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우리 사회를 또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원래 목표였던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지평을 넓히는 그런 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쉽게 익혀져서 익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마취책을 쓴 지니어님으로부터 마취책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종로지행의 이성은이었습니다. 종로지행 진예찬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